계속해서 한비의 철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비는 또 그 상황을 잘 파악해야 된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때가 언제는 그 때가 언제냐라는 시철학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비자 그 설람편에 보면은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송유부인 천우 장양 기자왈 불출필 장유도 기린 인지 부여군 모의과 대망 기제 기가심 지기자 이을인 인지부. 이 말은 송나라에 그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송나라에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비가 와서 담이 무너졌어요. 부잣집에 이제 담이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이 말하기를 담을 쌓지 않으면 반드시 도둑이 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날이 저물어 과연 진짜 도둑이 죄송합니다. 여기 세 번째를 빠졌네. 기린인지 부여군. 그러니까 그 이웃 사람도 똑같이 말을 한 거예요. 도둑이 들 것 같으니까 담을 쌓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날이 저물어서 진짜 도둑이 들어서 그 집 재산을 크게 잃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는 그 아들을 몹시었대요. 참 내가 이게 담이 무너졌고 그런데 이것이 도둑이 들까봐 그 아들이 이렇게 담을 세워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똑같은 말을 했어도 그 이웃집 사람은 의심을 받게 된 겁니다. 진짜로 도둑이 드니까 혹시 저 사람이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고 의심을 받게 된다는 거죠. 똑같은 말은 했는데 누가 그 상황에 누가 어떻게 얘기했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정확하게 보고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을 한비자 설람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것은 말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때와 그 상황에 대해서 또 잘 나온 말이 있는데요. 또 그 편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또 그 위나라죠. 위나라의 그 미자하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미자가 젊어서 상당히 이뻤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낙 이뻤기 때문에 왕이 미자를 워낙 총애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쁠 때는 칭찬했겠죠. 근데 이제 그에 대한 마음이 이제 나이가 들면 그렇게 이쁘지 않겠죠. 그래서 그에 대한 이제 왕의 총에 대한 마음이 이제 없을 때는, 이쁘지 않을 때는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다르게 해석이 된다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말을 잠깐 제가 해드리게 되면 하루는 어머님이 이 미자하의 어머님이 굉장히 위독했다고 해요. 그래서 궁궐 밖에 나가야 됐는데, 그러니까 어머님은 이제 궁궐 밖에서 살았겠죠. 근데 이제 궁궐 밖에 나가려고 하면은 이 당시는 왕의 수레밖에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그 수레를 왕의 허락 없이 예를 들어 이제 나가게 되면은 발 뒤꿈치를 이렇게 베내는 그런 형벌이 주어졌다고 해요. 하지만 그런 걸 무릅쓰고 이 미자는 그 가마를 타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그 다음날 그런 얘기를 알고 된 그 왕은 어때요? 지금은 미자를 굉장히 이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그 발 뒤꿈치를 그 베내는 그런 형벌을 알면서도 그 가마를 타고 나간 미자에 대해서 참 효녀다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형벌을 알고도 했으니 얼마나 효녀겠습니까? 그래서 참 그 효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또 하루는 그 미자하가 복숭아를 이제 그 먹는데 너무 그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고 달아서 한 입 먹어보고 이제 너무 맛있으니까 자기만 먹기엔 아까워서 이제 왕한테 한 입 먹어보라고 줍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미자를 정말 너무나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미자하도 이제 왕으로부터 이제 총애를 이제 벗어났죠. 네, 총애를 받지 못하고 얼굴도 그때만큼 이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똑같은 그 잘못을 했는데도 이제 왕이 이제 미자를 이제 뭐라 합니다. 이제 너 이제 똑같은 잘못했는데도 너 옛날에 내가 그 마차 타고 그렇게 했는데 내 마차 타고 나갔지. 너 그 옛날에 그 뭐 먹다가 그 사과도 버르장머리 없이 나한테 줬지.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똑같은 미자하고 똑같은 행동인데도 옛날에는 효녀며 참 착하다는 그런 말을 받았는데 지금은 옛날만큼 이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똑같은 잘못을 했어도 지금은 용서할 수 없고 그래서 똑같은 거라도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는 이야기가 바로 미자하 이야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많이 써먹는 그 영린지화에 대해서 좀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린, 용의 그 비닐을 거꾸로 만지는 그 영린이라는 게 이제 영화도 있죠. 그래서 상영돼서 많이 인기를 끌고 했는데요.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 영린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 얘기하면은 상대방의 약점을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건들면 안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건들게 되면 아무리 상대방도 확 물어 나에게 덤벼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속이 상할지라도 정말 꼭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얘기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영린지화의 뜻을 조금 더 얘기해 주자면 결국엔 이 충성스러운 용이 있는데요. 이 용은 항상 주인에게 모든 걸 다 잘 말을 듣는데 단지 하나 그 목에 그 밑에 목에 거꾸로 된 그 비닐을 건들면 그냥 바로 그 주인이든 누구든 바로 사람을 죽인대요. 그래서 이것을 건드리지 말아라는 것이 영린지화거든요. 그래서 항상 상대방의 처지를 정말 파악해서 그래서 정말 건들지 말아야 될 것들은 행동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영린지화 당한다 이런 말을 많이 쓰곤 합니다. 이토록 한비자에 대한 것은 좋은 말들이 많고 이렇게 예를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비가 얘기하는 리더십에 대해서 조금 스타일을 또 한 번씩 짚어보고자 합니다. 한비의 리더십 스타일은 한마디로 법치형 리더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법을 체계화해서 인간의
악한 심성, 성악설을 항상 법적으로 규제를 이렇게 법을 다스려 잘하면 상을 내려주지만 못했을 때는 형벌을 줘서 규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조직이 우선신 정책인데 결국에는 이제 리더십이란 것은 정말 강력한 리더로서 조직을 만들고 뛰어난 그 리더는 결국엔 전체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능한 리더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항상 이익이 있으면 무엇이든 하기 때문에 그 이익을 얻으려는 군주의 이익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요. 그래서 내 집이 부자가 되고 싶거든 먼저 우선 나라부터 강하게 조직적인 전체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그 리더의 방법에는 신뢰를 부하에게 위임해서 이를 올바로 처리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현명한 군주는 백성을 직접 하려고 하지 않고 한마디로 큰 일만 하라는 거죠. 하찮은 거에 대해서는 손대지 말며, 그리고 군주는 신하에게 항상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하 입에서 나온 것을 결국에는 다시 그 입에 다시 넣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그 리더는 부하의 지혜를 이끌어내는데, 그래서 상중하로 이렇게 등급을 나눠요. 그래서 하등의 군주는, 그러니까 좀 낮은 군주는 뭐예요? 자기 능력으로 모든 걸 일을 처리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중등의 군주는 남의 힘을 댈 수 있으면 가급적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훌륭한 상등의 군주는 어떻습니까? 그 부하의 지혜를 이끌어 낸다, 이렇게 그 한비자는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 사람을 인재를 딱 알맞도록 적재적소 인재 등용을 해야 되는데, 훌륭한 자를 추천하는 데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 인재 거기 일하는 데에서는 원수도 개의치 않고, 그 다음에 자식도 상관없이 정말 잘하고 거기에 맞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면 그런 인재를 뽑아서 써야 된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잘 실천한 사람이 바로 전국을 통일했던 진나라의 시황제가, 그래서 진시 황제라죠. 진시 황제가 이런 인재를 잘 등용해서 결국엔 천하 패권을 차지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진나라가 그때 그 진나라가 정말 최고 좋은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통일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그것은 그 훌륭한 인재의 등용이었다고 보는 그 시각이 큽니다. 그래서 나라를 태평하게 하는 기술은 상과 벌은 행위의 결과를 보고 시비에 따라서 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난과 복록은 선악에 따라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은 항상 법에 따라서 행해야 되고, 사람의 구별은 착하냐 나쁘냐 선악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은 규칙에 따라서 해야 하고, 부하는 현명과 우둔함에 따라서 구별해서 평판으로 뭐 이 사람이 잤다 저렇게 하지 않고 정확하게 현명과 우둔함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을 대신하는 데는 항상 믿는 그런 신실을 얻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하나 더욱더 살펴보게 되면은요, 약간 공을 세우게 되면은 상을 주고요, 실패하게 되면 벌을 줘서 준 그런 취지를 명시했고요. 그리고 부하에게는 신고한 대로 업무를 부여해서 신고와 성과가 일치한 자에게는 상을 주고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벌을 주는. 그래서 지금도 이런 거에 대해서 모든 회사나 이런 데서 많이 응용해서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하 통술의 거기에 한 술법이죠. 처세술의 술법을 보면 신하의 여러 가지 말을 비교하며 관찰해서 죄 있는 자는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되고요. 공을 세운 자는 반드시 상을 주어서 능력을 발휘하게 해야 합니다. 신하는 말을 들으면 실행을 해야 되고요. 신하에게 의심스러운 명령을 내리거나 위계를 써서 신하를 부립니다. 알고 있으면서 모른 채 하며 신하에게는 물어만 봅니다. 그래서 마음과 반대되는 말을 해서 내 마음과 왕이 그 리더자가 반대되는 말을 해서 신하의 행동을 관찰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지 못한 그리고 이제 잘 못하는 그 리더자가 자멸하는 그 이유는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은 작은 이익에 얽매여서 큰 것을 보지 못하거나 충성스러운 부하에게 충원 고언을 그러니까 좋은 말과 그런 말들을 아예 무시해버리는 경우겠죠. 그래서 자신의 역량을 키우지 못하고 다른 사람 힘에만 의존한다거나 힘이 없으며 무례로 일관하는 경우, 그리고 또 안이하게 자신의 권한을 일관하는 경우가 있거나 또 아니면 자기 너무 놀기 좋아하고 주색찾기에 탐닉해서 자신의 본업도 소홀히 하는 경우, 아니면 또 자신의 자리를 비우고 아무런 대책도 세워놓지 않는 경우에는 그 리더자가 실패하는 이유가 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또 도표로 또 좀 정리를 잘 해놨으니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비의 그 리더십은 보면 어떠한 업무를 할 때는 어떤 그 동기부여가 업무의 효율 향상을 위해서 추구하기 위해선 동기부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훌륭한 인재를 등용해서 그런 업무를 잘 할 수 있게끔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부하를 잘 활용하는 지혜라 하겠습니다. 거기엔 중요한 것은 법과 세를 통한 정치로 항상 거기에 맞는 상과 벌을 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조직 관리는 합리적인 범위 내 실행될 수 있다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요약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비의 그 리더십을 정확하게 요구하는 결국엔 뭡니까? 용의 정말 그의 그 심장부로 들어가서 용의 등에 올라타라 이렇게 했는데, 어떤 일을 새롭게 하는 새로운 그 개혁과 혁신에 항상 그 심장부를 겨냥해서 해라. 이런 거고요. 그 리더자는 또 상황을 또 거기에 대해서 이랬다 나쁘다 저렇게 탓하지 말고 사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극복하는 거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 해나갈 수 있을지 그런 걸 잘 파악해서 끌고 나가야 된다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더자는 항상 부하의 충성에 의지해서는 되지 않고요. 부하 충성심을 기대하기보다는 항상 부하가 충성하지 않을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사람만 너무 의지하게 되면 안 되겠죠. 그 사람이 너무 의지하게 돼서 그 사람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충성보다는 그가 값진 그 어떤 능력을 발견해서 그 사람이 많은 것을 낼 수 있도록 활용하게끔 이끌어 내야 되겠죠.
그래서 리더는 결국에는 자기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통제력을 가져야 하고요. 또 리더는 세상의 모든 지혜를 결국에는 훌륭한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벤치마킹 이런 말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따라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잘한 것을 보고 따라해보는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다른 사람의 지혜를 빌려서 행하면 되고요. 또 리더는 그 암흑 속에서도 항상 나갈 방향을 어떠한 목표, 그죠? 정확한 목표, 내가 하려고 했던 개혁, 뭐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즘같이 많은 정보가 있는 이런 데에서도 항상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더자는 항상 끝까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더자는 고독한 거죠. 그리고 모든 총 책임은 리더자, 누구의 탓을 하지 않고 내가 모든 걸 책임지는 그런 자세가 곧 리더자의 자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한비자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리더십에 관한 아주 중요한 뭐 책이면서 또 훌륭한 뭐 성전이라 할까 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왕의 어떤 뭐 제왕들의 어떤 리더자의 CEO들의 그런 훌륭한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비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